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은 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똥 이러면 괜히 쑥스러운 것 같아요. 재밌죠. 아, 그래요? 뭐 깔끔하게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똥. 네. 네네. 오늘 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근데 선생님 그 의사분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뭐 똥이라는 단어를 쓰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대변이라고 하시나요? 대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대변이라고 할까요? 똥이라고 할까요? 예. 영어로는 넘버 원, 넘버 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나는 쉣 이거밖에 모르. 예. 그걸 직접 스툴 또는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렇게 원투로 표현하듯이 사람들한테 생리적 현상이지만 냄새나고 좀 더럽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꺼려지죠. 그렇지만 대변이 안 나오면은 심각한 현상이에요, 그죠? 네네. 오늘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네. 한 사람이 평생 누는 대변의 양이 저 놀랐어요. 약 5톤이라고 돼 있네요. 네. 아, 그렇게 많이 싸나? 우리가 하루에 보는 대변의 양을 보통 한 200g으로 계산했을 때 평생 동안 이 정도 본다라고 이제 계산이 된 거고요. 그러고 보면 인간이 굉장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죠. 그러게요. 예, 이 많은 거를 먹어치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인간 하나가 평생 사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 똥 다 어디 갔을까?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똥은 분해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비료로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똥에 대해서 대변 이러면은 똥은 옛날부터 어떻게 봤을까?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똥은 어떻게 사용되었나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네네. 아주 옛날 그 이집트 시대부터도 분뇨가 비료로 사용되었어요. 네네. 사막인데 왜 비료로 사용되었나? 그때 이집트에도 뭐 사막만 있었던 거는 아니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집트만 그랬던 거 아니고요. 옛날에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로마 사람들도 네. 인분이나 그다음에 가축 분뇨를 비료로 사용했어요. 이게 비료가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선생님? 자연현상 아닐까요? 똥이 들어가서 음. 굉장히 많은 똥을 이렇게 밭에다 쌌는데 열매가 더 잘 열려. 그렇죠. 예, 그리고 훨씬 비옥하더라. 뭐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분뇨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비료, 연료로 사용되었고요. 네. 실제로 지금도 소똥 같은 경우는 인간의 똥이나 소똥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랍 지역으로 가면 연료로 사용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난이라고 해서 우리 인도 요리 먹으면 빵 있잖아요, 그죠? 그 난은 화덕에 붙여서 굽잖아요. 네. 근데 그 난을 만드는 그 연료, 구울 때 쓰는 연료가 소똥으로 만든 연료가 제일 맛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런 그 가축의 분변도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성경에서는 그러면 대변을 어떻게 생각했냐? 바울은 부정적이지 않나요?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죠. 그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을 좀 안 좋은 것으로 비유를 했었던 거예요. 네. 실제로 똥, 오줌 이런 거는 음식을 먹고 다 소화되고서 영양분이 남지 않은 그 찌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에 좋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 한동안 TV 보면은 오줌 먹는 사나이 뭐 요런 게 네. TV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네. 그거는 어떤가요? 네. 한의학적으로 보면 동변은 한약재로 옛날부터 사용이 됐어요. 동변이라는 거는 어린아이의 변. 그걸 한약재로 사용했어요? 네, 사용되었고요. 그런데 이 변은 대부분 이제 변은 소변, 대변이 있잖아요. 근데 한의학의 원리는 음식이 들어가면 음식이 위장을 지나서 소장으로 넘어가죠. 위장, 십이지장, 소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소장으로 넘어가면 이 소장에서 맑고 청탁한 것은 소변으로 가고 탁하고
둔한 것은 무거운 것은 변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분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대장이라는 거 대변을 보는 장기잖아요. 그죠? 대장 다음에 직장. 네. 그래서 이 대장을 전도지관이라고 이야기해서 소화시키고 난 뒤에 찌꺼기를 내보내는 기관이다. 그래서 그 중요한 대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동변, 어린아이의 소변, 이제 동변은 꼭 대변을 이야기하는 게 소변을 이야기하는데 네. 음기를 보음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상승된 기운을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어혈을 풀어주는 데 역할을 하고 피를 먹게 하는 역할도 하고 목소리를 좋게 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동의보감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예전에 약도 없던 시절에 온몸에 산에서 굴러서 온몸에 멍든 사람,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타박상 투성이 맞은 몽둥이에 맞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똥물 먹었어요. 왜요? 그럼 어혈을 풀어준다고. 그래서 이 변이 어혈을 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변을 그렇게 안.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요. 지금도 소변을 한약으로 쓰고 어떤 사람들은 소변을 분리해서 그 소변을 자기 소변을 분리 채취해서 먹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요법도 있습니다. 그걸 주사약으로 만들어서 주입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약으로 사용하는데 그건 뭐 중요한 약재료도 썼고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 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요, 선생님. 똥 색깔을 보고 뭐 울었다 웃었다 하잖아요. 네. 그 오늘은 뭐 황금똥을 쌌네 이러면 또 좋아하고 초록색 똥 싸면은 걱정하고 그 변 색깔로 이제 건강을 체크할 때 어른들도 해당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대변은 질감, 그래 대변이 단단하냐 무르냐 그리고 이쁘냐, 그다음에 냄새. 이 냄새가 향기로우냐 아니면 심한 그 썩은 냄새가 나느냐 유황 냄새가 나느냐 그다음에 가스 방귀가 많이 나오느냐 그다음 컬러 색깔 이런 것들이 건강을 체크하는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그럼 응가하고 꼭 봐야겠네요. 안 보세요? 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물어보면 대변 상태가 어때요? 그러면 제가 잘 안 봐서요. 이런 사람들이 확률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10명 중에 1명은 안 보고요. 10명 중에 9명은 보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잘 대답하거든요. 보죠. 궁금하잖아요. 시원하게 잘 나왔는지. 네네네. 그죠? 예. 그래서 보시는 게 좋고요. 대변이 이제 색깔에 따라서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냐 하면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오행은 5가지 색이에요. 그래서 청, 적, 황, 백, 흑. 그래 청색, 그다음에 적색, 백색, 황색, 그다음에 흑색. 이게 오행의 목화토금수와 연관이 돼 있어요. 저 4가지 색깔은 다 해봤는데 흰색 똥은 안 싸본 것 같아요. 4가지 변은 다 써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흑색 변도 써봤어요? 아니, 뭔가 느낌이 이제 시커멓게 나올 때가 있는데 예. 흰색도 나올 수가 있나요? 네. 흰색은 우리가 담도질환이 있을 때, 담즙이 분비가 안 될 때, 흰색이라는 표현보다는 회색, 색깔이 없는 회색빛 같은 대변을 잿빛 보는 같은 게 거를 나오나 보다. 그걸로 진단하고요. 네. 이제 푸른색, 그러니까 파리스리한 약간의 푸른색 변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변에 열이 속이 푸른 거는 차서 설사하면 설사 나거나 이럴 경우에 속이 찬 사람들은 약간 푸른색이 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변이 약간 붉거나 좀 이런 사람들은 한의학적으로 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홍색의 붉은색은 가까운 장기, 그러니까 직장 또는 치열 이런 데 생기는 치질출혈일 수 있고요. 그거는 금방 보면 알 수 있죠. 피가 대변을 닦아보면 섞였다. 피가 나오는 거니까 어떤 경우는 변기에 이렇게 빨갛게 좀 쫙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빨간색이고요. 완전히 검은색은 소장이나 위 상부 대장에서
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소장이나 위장이나 이런 곳에 위장 상부 위장관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이게 소화돼 나오면서 검은색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검은색이냐면 자장면 색깔 같이 검은색. 아, 정말요? 네. 그 정도로 시커멓게. 그걸 이제 멜레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일단 변이 약간 설사같이 나오면서 멜레나 그냥 검은 정도가 아니라 자장면빛 같이 검은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대변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이 누르스름하게 완전히 좀 노랗게 나오는 거는 비장의 열이 있어서 나오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 좋은 대변의 색깔은 약간의 갈색빛이 도는 약간 노란 빛이 있지만 갈색빛이 도는 그런 대변이 제일 좋은 대변이다라고 보시면 네네. 돼요. 선생님, 그 건강한 대변은 냄새가 안 나는 게 정상이라고 저 어디서 들었는데 네, 뭐 나긴 나겠죠. 안 날 수는 없겠지만 맞습니다. 그 나쁜 대변일수록 냄새가 지독하다. 네, 맞습니다. 음. 원래 먹는 음식에 따라서 어떤 날 냄새가 심하지 않던가요? 우리가 부활절날 계란 많이 먹은 날은 뭐 좀 그런가? 유황 냄새 때문에 네. 지독하죠. 뭐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음. 대변 상태 그다음에 냄새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냄새가 좀 시큼하고 비린내가 난다. 비린내 그 피비린내 나는 느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장출혈. 그러면서 이제 대변이 좀 시커멓다 이러면은 냄새와 이런 거를 봐서 소화에 어떤 그 출혈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큼하다는 쉰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시큼한 냄새는 위산 분비가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요. 그리고 이제 메탄가스 냄새가 나는 사람 있죠. 메탄가스 냄새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가스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방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입 냄새도 많을 가능성 많아요. 그러는 장에 독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민성 대장이 있거나 그다음에 장에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선생님 입에서 똥 냄새 난다 이런 표현이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입니다. 그냥 네. 정말 똥 같은 냄새가 난다가 아니라 연관이 돼 있네요. 연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독한 그래서 장의 냄새가 지독하다. 화장실 한번 갔다 왔는데 도저히 이거는 뭐 페브리즈를 뿌려도 뭐 이게 도저히 안 된다. 네. 뭐 공중 화장실에서 참 민망해요. 제가 대변을 봤는데 내가 생각해도 심한 냄새가 나는데 뒤에 줄 서서 있어. 이럴 때 참 곤란하죠. 미안하고 물만 잘 울글울글. 내려가도 감사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대변의 냄새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황이 많은 그런 유황 단백질 음식들이나 인스턴트나 그리고 이제 고기 같은 것들을 많이 먹으면 나쁜 냄새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